주변 풍경과 산세가 너무 좋습니다. 집 바로 앞에 맑고 깨끗한 하천이 흐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죠.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지금 보시는 하천이 집 앞에 흐르는 맑고 깨끗한 개울입니다. 정말 깔끔하죠? 깨끗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산세랑 풍경이 너무 좋아요. 힐링되는 그런 자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4m 정도 되는 도로를 건너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본권이 보이는데요. 바로 뒤편에는 산이 있는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검은 집이 바로 본권이고요. 건물과 땅 모두 900만 원으로 정말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 이제 시골집이죠. 앞서 장점만 얘기했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진입로를 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포장된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를 이제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은 산세나 이런 게 너무 좋죠. 풍경이나 제가 실제 현장을 갔을 때는 약간 그 흐린 날씨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조용하고 어떤 주변 환경이 힐링되는 그런 시골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집 특성상 사실 생활권이 살짝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권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위치나 이런 걸 보면. 왜냐하면 인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면사무소, 면내, 그러니까 면이랑 가깝기 때문에 생활권이 아주 나쁘다, 그렇게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바로 오른쪽에 농협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리, 아까 영상 초반에 봤던 하천 개울이 있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농협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진입로도 사실상 이제 본권까지도 길이 잘 닦여 있었습니다. 좀 빨리 감기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정면에 본 게 농협이었죠. 여기서 대략 한 30m 정도,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시골집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귀여운 길고양이 새끼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낮에 갔는데 사람보다는 이렇게 길고양이가 햇볕을 쬐고 있는 전형적인 시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에 이제 요게 길이 대략 한 4m 도로폭 한 4m 정도 되는 그런 도로가 한가운데 있고요. 이 길 중심으로는 이제 오른쪽에 아까 본 것처럼 하천, 맑은 개울이 지나는 하천이 있고, 그리고 전면에는 이런 산의 지형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으로 볼 건데요. 왼쪽에 이제 본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고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본권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그 4m 폭 도로와 세면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세면으로 연결되어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 진입로가. 그래서 왼쪽, 그다음 본권 앞에 이런 빈 공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공부상 맹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접 도로를 통해서 출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본권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붕이 그래도 다른 집들에 비해서 좀 새 걸로 좀 수리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권에 이제 진입을 이제 인접 토지를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인접 토지고 그냥 노는 땅인 것 같아요. 그냥 출입을 할 수 있고, 그냥 아니면 그냥 텃밭으로 쓰는 건지. 그래서 그 도로가 사실상 세면으로 닦여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자갈이랑 흙이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진입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띄는 게 이렇게 관리가, 이게 경매 물건, 그러니까 시골집, 경매 나온 시골집, 빈집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당 앞에, 본권 마당 앞에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인 것은 보면 이제 본권 이제 시골집의 마당 같은 경우는 흙바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흙바닥이 아니라 세면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면 중간중간에 이제 잡초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붕은 좀 멀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외관, 외벽, 그 다음에 바닥,
뭐 이런 거는 전부 전형적인 옛날 시골집 있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관을 가장 크게 해치는 게 이런 그 풀 잡초들이 좀 무성하게 자라서 관리가 안 되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경매집 시골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궁이가 이렇게 시골집이니까 아궁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또 창고인데, 거기에는 이제 나무를 뗄 수 있는 땔감을 보관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창고로 쓰여지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만 이렇게 땔감이 한가득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차곡차곡 잘 모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궁이를 뗀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름 보일러가 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시골집에 어떤 대대적인 좀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천장에 저런 식으로 뭐 LED 등이 이렇게 전선이 깔려 있고, 이 방이 하나가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이런 식의 어떤 간이 지붕이 좀 있었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옛날 시골집의 전형적인 그 목창틀, 그러니까 나무로 된 창틀이죠. 그래서 지붕만 조금 수리를 했지, 사실상 이런 창틀이나 이런 거는 시골집 전용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도 지붕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본 철골로 되고 샌드위치 판넬로 천장을 마감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볼 수는 없었고요. 그 시간 장치가 돼 있어서. 근데 이제 겉에서 봤을 때 요 정도의 어떤 외관이나 이런 느낌을 본다고 하면 아마도 내부도 마찬가지로 초창기, 시골집 초창기 그대로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됩니다. 수도 계량기가 이런 식으로 밖에 좀 나와 있었고요. 수도가 잘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가 아니라 이제 LPG 통을 갖다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기 계량기는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체납돼서 보통은 이제 빈집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면 떼가는데, 이렇게 전기는 계량기가 달려 있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나 이제 눈 올 때 겨울 한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는 게 왜 옛날 시골집 같은데 보면은 집도 있지만 이렇게 돼지 키우고, 그 다음에 염소 키우고, 뭐 개 키우고, 뭐 이런 어떤 우리 있죠, 가축 우리 같은 그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간이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죠. 요즘에는 사실 시골집에서는 이런 거, 요즘 시골집도 잘 안 합니다. 그쵸? 대형 축사면 모를까. 그래서 이런 거를 차라리 철거를 하고 다른 어떤 시골의 별채나 이런 걸로 개보수하는 것도 공간이 좋을 것 같아요. 분권 같은 경우는 땅이 그래도 적은 평수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을 큰 평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랜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은 본 건물에 대한 어떤 뒤편이에요. 그래서 뒤편도 너무 앞면만 보는 것보다도 이제 뒤편에 어떤 그 건물의 어떤 하자나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공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에 보이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창고식으로 좀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천장에 어떤 그 문이 이렇게 달려 있고, 천장에 지붕이나 이런 건 원목으로 좀 그 보수가 잘 돼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시골집의 벽 같은 경우는 균열이 좀 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지붕을 이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비가 올 때는 좀 누수가 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샜으니까 이렇게 보수를 해서 좀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 본권 앞마당에 수풀이 엄청나게 자란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편에도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미관을 많이 해치고 시골집의 특징이죠. 그래서 주택, 그러니까 시골집, 그 다음에 전원주택을 살려고, 거주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제초 작업이나 예초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비나 이런 것도 좀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지붕을 좀 보려고 올라가 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끼도 많이 꼈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장독대, 그러니까 이제 항아리를 많이 보관을 해 놓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굳이 열어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장독대나 요런 게 항아리, 그 다음에 고무 다라이 빨간색.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붕이 생각 외로 깔끔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렇게 지붕을 전면적으로 좀 보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시골집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그 어떤 보수해야 할 것을 꽂는다면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그 안쪽으로 빗물이 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지붕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지붕을 조금 개보수를 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제 비가 와봐야지 압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이 철문 있죠. 그 회색 철문도 보면은 지금 닫혀 있어서 내부는 못 봤지만요. 지금 이런 식의 벽에 균열이 간 부분에 흰색 실리콘으로 좀 처리한 부분, 그리고 양 사이드, 그러니까 회색 무늬 문틀 있죠. 그쪽도 원래는 이게 그 기존 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죠? 원래는 그냥 철문, 오른쪽에 있는 철문처럼 되어 있었는데 회색 문으로 그 방화문을 달면서 이렇게 실리콘 처리한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장에 이게 사실 제가 그냥 뭐 준비해 간 건 아니고 그냥 카메라만 들고 갔기 때문에 이 숲을 좀 지나서 가는 게 좀 버겁더라고요. 풀이 너무 많이 자라고 그 다음에 가시 같은 것도 좀 있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경을 보면은 마당이 좀 크고, 긍정적인 것은 흙밭이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시멘트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집이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수리할 게 많고 정신이 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가격이 뭐 1,000,000원도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어떤 입맛에 맞게끔 처리를 해서 또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제 메리트 있는 어떤 가격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울인데 굳이 뭐 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옛날 시골집의 전형적인 뭐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뭐 염소 키우는 그런 좀 돼지 우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중간중간 좀 걷는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잡초가 무성해서 없는 곳을 좀 찾아다니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런 그 정면에 보이는 게 그 현관문 바로 보이는 게 여기가 이제 열려 있는데 여기가 문도 뭐 다 떨어져 있고 하는데 여기가 화장실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 시골의 전형적인 어떤 화장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외부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수리를 해야겠죠. 수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웬만한 거는 다 안쪽에다 좀 넣고, 그죠? 그래서 지붕,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붕은 그래도 좀 보수가 됐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본건 같은 경우는 맹지긴 하지만 옆에 어떤 인접된 토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도로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죠? 본건까지.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본건 아까 그 우리 있죠? 가축 키우는데 이런 쪽이 보면은 싱글 지붕이나 이렇게 지붕이 날아가서 지금 보면은 또 길고양이가 저런 식으로 햇볕을 쬐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보다도 이런 어떤 길고양이 동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우리 같은 건 사실 요새 잘 안 하니까 다 치워버리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주변 인근 환경을 좀 볼 텐데요. 아까 하천이 도로 하나를 건너서 하천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하천이 흐르고요. 굉장히 하늘이 조금 흐리긴 했어도 지금 이런 식으로 산세가 어떤 집을 감싸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산 앞으로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하천이 있어서 배산임수에 대한 진영, 그러니까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이런 어떤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이런 지형에 이런 입지에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근에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지붕이 개보수가 되어 있는 게 본건밖에 없죠.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게 농협에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본건의 이제 입지나 그 다음에 전경을 살펴봤습니다. 위치입니다. 위치를 보기 앞서 이제 평면도 대략적인 이제 땅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제 본건이에요. 그래서 건물도 이렇게 잘 생겼고요. 그래서 요게 대상이 되는 게 대략 한 120평 정도 땅이. 근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지분이라 이 절반 정도가 대상이에요. 60평 정도.
그리고 건물은 대략 한 18평인데 한 9평 정도가 이제 매각 대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분에 관해서는 이제 추가 설명을 해결 방법이나 접근 방법은 영상 발미에 첨부할 테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경계면이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략 한 4m 정도 되는 폭이 있었죠. 여기가 하천이 있고 그래서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진입로가 사실상 뭐 길이 안 나 있어 맹지로 되어 있는데 간평서상 보니까 여기가 이제 타인, 그러니까 이제 인접 필지를 통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맹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집이랑 그쵸 여기가 이제 경매인데 이 집이랑 같이 이 통행로를 공유해서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접 필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안쪽 집이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인접필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누구 땅인지 모르겠지만 뭐 수소문해서 사용료,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든가 아니면 이분도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소유주거나 아니면은 뭐 동네 사람이겠죠. 지금 여기도 공터인데 그 다음에 여기도 공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땅 주인의 수소문해서 뭐 그냥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의 소정료를 납부하고 써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조사를 해봐야 된다. 현장 분위기를 봐야 현장 그 갈 때 한번 수소문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이제 이장님을 만나보는 게 최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건이 이제 이렇게 있고 아까 이제 보다시피 농협이 바로 앞에 있었죠. 그렇죠? 농협이 바로 앞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축소를 해보면 쭉쭉 축소를 해보면요 여기 면사무소 그러니까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그 면사무소나 군청이 떨어져 있으면은 생활권이 좀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근데 본건 같은 경우 여기가 다리를 하나 건너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이제 면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주유소, 마을회관 이렇게 있는데 음식점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리산 이쪽으로 올라가면 지리산이 아니라 속리산이거든요. 그래서 속리산 관광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맛집들이 음식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차가 있으면은 뭐 좋긴 하지만 차가 없더라도 여기가 대략 한 50m 정도 될 거예요. 50m 정도. 그래서 되는 도로에 이 버스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스 정류장을 타고 속리산이나 인근 보훈군청이죠. 보훈군청 같은 경우는 차로 대략 한 15분, 10km 정도 있는데 이런 차나 자차나 아니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좀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 치고는 위치가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보면 지금 아래쪽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하천이 흐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속리산 인근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캠핑장, 뭐 펜션 이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도 뭐 수련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속리산의 어떤 전기도 느껴보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축소를 해보면요. 지금 본건에서 이렇게 가보면은 속리산 터미널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속리산 관광지. 여기가 이제 대부분 맛집이나 속리산 뭐 어떤 보훈 같은 경우는 대추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관광지, 관광버스가 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인근에 속리산 터미널도 있고요. 여기가 속리산 터미널이 지금 보니까 대략 한 4km,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km, 2km니까 대략 한 4분 거리면 차로 4분 거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속리산으로 터미널까지 4km면은 이제 당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군청을 봐야겠죠. 여기 보훈군청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보훈군청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보훈군청이 대략 한 11km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카카오맵으로 봤는데 여기는 이제 그거고요. 그 보훈군청으로 보면은 16분, 그죠? 여기서부터 16분,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본권에서. 보훈군청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보훈군청 같은 경우는 웬만한 병원이나 이런 게 다 돼 있고 여기가 이제 16분 차로 그 다음에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차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보훈군청을 좀 이용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법원도 있고요. 초등학교 웬만한 거는 뭐 다 있죠.
군청에는 이렇게 중학교랑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외곽 쪽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축소를 해보면요, 이쪽 아래로 지금 보면은 서산 영덕 고속도로가 30번 고속도로죠. 여기가 이렇게 밑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은 IC, 속리산 IC가 있는데, 여기가 대략 한 20분 자차로 한 20분 거리예요. 그죠? 그래서 외곽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타서 이게 보시면 25분, 18km 정도네요. 25분에서 18km, 차로 18km니까 대략 한 좀 더 축소를 해보면 이 보은 IC부터 해갖고 이 반경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속리산 IC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차로 한 30분 거리니까 외곽으로 빠지기에는 이제 조금 가까이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죠. 차로 이제 30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골집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가 이제 속리산 면에 있다 보니까 이 속리산 산세의 바로 앞에, 그리고 관광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산 좋아하시거나 그 다음에 공기 좋고 좀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위치는 시골집으로는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임차인 현황입니다. 보면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지분 매각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이고 50% 지분이에요. 그리고 본건에 이제 그 지적도를 보면은 이 노란색 부분이 이쪽이 사실상 그 인접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역부터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부분이 제시의 건물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가 이제 18평 정도, 이제 반이 나왔으니까 건물이 9평 정도 되고, 아까 그 땅도 120평 정도였는데 이제 절반이니까 대략 한 60평 정도가 매각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건의 가장 큰 단점으로 여겨지는 이런 그 옆집 그 인근 그 인접 필지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 대한 평면들을 보면 사실상 이런 것들은 그 거의 값어치가 없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게 감정이 땅에 대한 값어치 감정만 되어 있지, 이런 제시의 건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돼지우리 어떤 축사를 키우는 거였고, 여기 창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화장실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건물에 대한 그 평면도인데, 여기에 이제 18평입니다. 근데 지분을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9평이 매각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정리를 하면은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 정보는 이렇게 보면 되고, 최저가가 이제 900만 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주택이고, 이런 식으로. 위치는 이제 속리산에 있어요. 그리고 매각 일자가 아마 영상이 찍는 오늘이 이제 10월 30일인데, 오늘 영상을 제가 공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매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지분에다가, 그죠? 지분에다가 이제 안쪽 집이다 보니까 이 가격도 쉽게 낙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미리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은 추가 유찰되는 속도에 따라서 좀 더 싸지면 좀 더 가격이 메리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남겨놨고, 그리고 이제 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가장 좋은 거는 나머지 자녀 지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절반이니까 나머지 50% 지분을 매수를 이제 본인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그 괴리감이 있냐면, 사는 사람은 좀 더 싸게, 팔려는 사람은 시대보다 좀 더 비싸게 이렇게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좀 해야 돼요. 시골집인 경우에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지분권자도 쉽게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 그 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소유권 제한에 대한 것들, 소유권 지분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은행에서 담보로 돈을 빌려다, 그러니까 대출도 잘 안 해줍니다. 그죠? 소유권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압박을 삼아서, 어차피 이게 소액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타진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지분권자 50% 있죠. 한 명에 대한 그 지분권자를 만나서 타진을 해보고 입찰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날짜가 이제 촉박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단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낙찰되지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점이 오히려 900만 원이 아니라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격적인 면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수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나름 어떤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